각종 검사를 해도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위증입니다. 그래서 깊은 병으로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이 위증도 빠른 발견과 치료가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위증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나요? 네. 위증에는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위증은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풍하고 유사합니다. 또 근무력증하고도 유사합니다. 또 소아마비하고도 유사합니다. 또 어떤 때는 파킨슨병하고도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팔다리가 위축되거나 말라 들어가서 잘 쓰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치료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간신히 허약해서 생긴 위증이 있습니다. 간과 콩팥 기운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져서 위증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이제 감이사근환이라는 약을 써야 됩니다. 또 수별로 위증이 된 데는 자열양근탕이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 이 수별이라는 것은 습기와 열기가 합해진 겁니다. 몸에는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습기가 너무 많아지고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열을 받으면 수별이 조성됩니다. 또 너무 걸쭉한 음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인체가 조화가 깨지면 수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자열양근탕으로서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위축이 되거나 가늘어지는 위증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한여름에, 늦여름에, 여름에 한참 더워요. 또 습기도 많아요. 장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마에 후덥지근하면서 습기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위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와 같이 장마철에 수별에 의해서 위증이 생길 때는 청조탕이라는 것을 써야 됩니다. 또 습담이 겸한 경우, 습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뚱뚱한 사람이, 노폐물이 잘 쌓이기 쉬운 체질이, 목에 가래가 끼고 가슴이 답답하고 살이 퉁퉁하게 생긴 사람이 습담에 의한 건데, 그럴 때는 감이 이진탕이라는 걸 써야 되고, 혈이 허한데, 혈이 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짝 자꾸 말라요, 사람이. 그리고 살이 잘 안 쪄요. 그러면서 털이 많아요. 눈썹이 진하고, 또 피부색은 까마잡잡한 듯 구릿빛인 듯 이런 색입니다. 푸른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증이 왔어. 그래가지고 한쪽 팔다리라든지 이런 거가 자꾸 가늘어지거나 잘 쓸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사물탕에다 창출항백을 씁니다. 하얗고 통통하고 살집이 부드럽고 살이 좀 많은 듯한 이런 사람들이 기가 허하기 쉬운데, 이런 사람들이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잘못 쓰거나 근육이 위축되거나 또는 손을 떠는 이런 경우에는 사군자탕에다가 창출황백이라는 것을 가감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증도 종류도 많고 치료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체질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어떤 계절에 왔느냐에 따라서 그 계절적인 요인도 생각해서 또 먹는 습관 같은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 위증을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위증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한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약 말고도 침을 쓰기도 하나요? 네. 교수님? 한약으로만 치료되는 게 아니고 침법이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침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정격, 간정격, 신정격, 폐정격 같은 이러한 다양한 침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증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정격이라는 침법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간정격은 위증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근년, 근위증에 바로 간정격이 좋다는 한의학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간은 근육을 주관하는데 이 간정격이라는 것은 근육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서 원활하게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법이 바로 간정격입니다. 그래서 침법으로도 위증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침법으로도 위증에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위증의 구체적인 사례도 궁금합니다. 네, 위증의 사례가 많은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례로서 4년 전서부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고 한쪽이 가늘어지고 무력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50대 여성이 내원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다리에 힘이 점점 떨어지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계단도 못 올라내리고 빨리 걸을 수가 없어서 출근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가지 않고 계단도 올라다니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어디 계단 있는 데 가면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헤매곤 했답니다. 그런데 본원에서 한약을 투여하고 침 치료를 받고 다리가 한쪽이 가늘어진 것도 양쪽이 똑같아지고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화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역시 한약과 침 치료를 병행해서 큰 효과를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역시 이분도 한약 투약과 침 치료가 주요했습니다. 그것으로 치료를 했는데요. 4년 전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데요. 말하자면 그 이전에는 전혀 팔다리에 이상 없고 아주 바지런하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못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좌측 발목이 잘 이렇게 뒤집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혹시 삐인 거 아닌가 하고 삐인 거에 대한 치료도 받고 했는데 잘 치료가 되지 않더랍니다. 이때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자꾸 접쳐지긴 해도 다리가 힘이 없는 것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발목과 발등 부위가 먹먹하고 이유 없이 아파지기도 했고 이런저런 치료, 특히 물리치료를 다녔는데도 호전이 잘 되지를 않더랍니다. 이 위증은 물리치료 가지고 잘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후 발 앞부분의 본절 부위, 엄지 발가락의 내측, 뼈, 그 다음에 발바닥의 본절 앞부위, 발바닥의 앞부분 말이에요. 거기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2년간 동네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전혀 되지를 않아서 굉장히 고민 중에 본원에 내원한 겁니다. 이분이 급하게 걸으려고 그러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급하게 걸으려고 그러면 좌측 다리가 잘 안 떨어지는 증상도 이때부터 나타났고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확실히 좌측 다리에 힘이 없는 걸 느끼고 큰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종합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치료법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본원에 내원한 겁니다. MRI를 찍고 뭐 벨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나오질 않는데 본인은 다리가 잘 안 떼어지고 자꾸 접질리고 발도 잘 안 떨어지고 계단도
오르내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본인에게는 많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검사를 해도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면 환자분은 정말 답답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좌측 다리가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쑤시고 아프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작년 여름엔 엄지발가락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 엄지발가락이 아프기 시작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맨 끝 발가락에서 시작되는 것과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되는 것은 달라요. 또 세 번째 발가락에서 시작되는 건 또 달라요. 이것은 경락의 유주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라는 것은 간과 연관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 경락이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힌트인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니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을 캐치를 하지 못하면 이 병은 치료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발가락으로 번지고 무릎까지 안 좋아지고 멀쩡하다가 다리가 꺾이면서 다리가 이번에 발목이 꺾이는 게 아니라 다리가 전체적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없이 주저앉기도 했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10분 이상을 걷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지런하게 뛰어다니던 사람이 오후가 되면 10분 정도뿐이 걷지 못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각종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니 한방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결국 올 3월부터는 왼발이 안 따라주고 좌측 다리 힘이 안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잘 안 움직여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한 발씩 움직여야 되고 한 발 놓고 한 발 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찬물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때 다리의 피부 감각을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종아리살을 꽉 잡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픈 감각이 이렇게 둔하기도 하고 종아리가 뭐 빵떡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도 들고 찬물과 뜨거운 물을 대도 이것을 못 느껴서 디기도 하고 또 찬물로 계속 하다가 감기를 들기도 하고 정말 본인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본인은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발등과 발목만 붓는 정도였는데 계속해서 피부에 감각이 무뎌지고 또 다리에 힘이 풀리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점점 증상이 악화되신 것 같은데 사실 오랫동안 현대의학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2년 동안 여기저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또 어떤 치료 방법을 해주셨나요? 네, 이분이 2년 동안 치료를 받았고 2년 동안은 치료를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내원을 한 것입니다. 치료를 포기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계속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불안하였고 근육에 탄력이 없어져서 병원을 갔더니 무릎 연골에 파열이 됐다고 하면서 수술을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묻기를 수술하면 다리가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해서 본원에 찾아온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없고 한 발씩 내려놓아야 됐고 바쁠 때에는 밀려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도대체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소아마비 증상과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은 나타나진 않았나요? 네, 이분은 팔다리가 가늘어진 게 아니라 다리가 이제 가늘어졌는데요. 한쪽이 가늘어졌는데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놨고 또
줄자로 재보니까 한쪽이 1cm가 가늘었습니다. 그 남편이 2년 동안 돼서 치료를 해도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다가 누구 소개로 한의원에 오니까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그랬는데 왜 현대의학, 현대병원을 가지 않고 한방 치료를 하느냐고 그런 불평을 하더랍니다. 아마도 한방 치료로 이렇게 어려운 병이 치료될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남편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럴 만한 게 왼쪽 다리에 티눈이 자꾸 생겨서 4번 수술을 했답니다. 말하자면 다리를 이렇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끄니까 티눈이 생긴 겁니다. 또 그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딱딱한 게 뭐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티눈입니다. 그것을 수술한다. 그것은 바로 임시 납땜질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지 원인이 왜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치료죠. 그러나 그런 치료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왼 한쪽 다리의 발목에 굴신 운동이 안 돼서 운전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 스틱으로 된 이런 운전을 하시는데 그 운전을 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발목에 굴신 운동이 잘 안 되고 또 이게 심해지니까 팔까지도 약간씩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진맥과 처방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박사님.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난 증상이나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로 보나 맥으로 보나 한방적인 병명은 위증이었던 것입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다리가 가늘어지고 근육의 탄력이 없어지면서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면 나중에는 떨기까지 합니다. 미세한 떨림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무로 얘기하면 나무 가지가 말라 들어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 병은 치료가 쉬운 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습관이라든지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병이 왔기 때문에 병이 깊어서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의학에서는 검사상의 이상이 없으면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더욱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의사에는 분명한 원인적인 치료법이 있고 그래서 자혈 양근탕과 간정격을 시술하였습니다. 이분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특히 엄지발가락부터 마비가 오기 시작을 했다. 잘 쓰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은 그쪽으로 간 경락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간이 제대로 근육을 영양하지 못해서 왜? 습열에 의해서 간이 근육을 영양하지 못해서 경락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위증이 온 것이구나 판단되어서 자혈 양근탕과 간정격을 시술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박사님? 네, 처음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6개월 정도를 치료 기간으로 우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반 정도 한약 투약과 침 치료를 하였을 때 벌써 많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와서 환자가 만족스러워했고 희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예전에는 계단 그렇게 많이 올라내렸는데 이렇게 행복을 느낄 때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계단을 마음대로 올라다니는 게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어요? 계단을 마음대로 올락내락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으면 계단 올라내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집이 2층인데 이제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또 이제는 발목 같은 데가 붓지도 않고 너무나 좋아서 또 티눈도 생기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내원 시에는 좌측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고 사타구니에 쥐나는 것 같은 느낌이 10분만 걸어도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제는 2시간 이상을 걸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감사를 했습니다. 4개월 반을 치료를 했는데 80% 이상이 치료된 듯하다는 환자의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는 약간의 먹먹한 느낌,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몇 개월 더 치료하면 잘 치료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치료 후에 발바닥의 티눈도 얇아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티눈도 이 병과 관련된 증상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위증이라는 것이 바로 수별에 의해서 그 근육에 혈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혈이 영화를 누려야 여성이 혈이 영화를 누려야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부드러운 겁니다. 사람 피부, 남자의 피부도 거기에 혈을 받아야 티눈이 생기지 않고 제대로 부들부들하고 이런데 혈이 영화를 못 누려서 혈을 받지 못하니까 수별에 의해서 혈을 받지 못하니까 무력증도 오고 가늘어지기도 하고 또 티눈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순환이 잘 되고 혈이 공급을 잘 받으니까 티눈이 얇아졌고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며 이 티눈도 결국에 가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리가 가늘어지고 근육에 탄력이 없어서 거동까지 불편했던 위증의 치료 사례 하나 들어보셨고요. 오늘 이렇게 위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